나오나요?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대입전형 관련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인하대학교 대입전형과 관련해 인터뷰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까? 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가장 먼저 2025학년도 올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올해 인하대학교는 모집단위 강력화에 따른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해 프론티어 창의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프론티어 창의대학에는 제휴전공 융합학부와 단과대학별 융합학부가 편제되어 있고요. 프론티어 창의대학 입학생은 융합전공을 부전공 이상으로 필수 이수하게 하여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인하대만의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자유전공 선택 가능 학부로 전기전자공학부와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가 개편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첨단학과 증원 및 신설, 보건의료 분야 정원 확대, 학과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 2025학년도 인하대학교 신입생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인하대학교에서는 3,9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시 모집으로 2,686명, 정시 모집으로 1,299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봐도 수시 모집 비율이 약 70%, 정시 모집 비율이 30%인 만큼 수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학생을 선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선발하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일반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수시 전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인하미래인재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 100%를 통해 3.5배수 내외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로 총 1,02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인하미래인재 전형 외에도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어요. 인하미래인재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농어촌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등이 있어요. 해당 전형은 모두 서류 종합평가 100%로 제출 서류를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별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으니까 세부 사항은 꼭 본교 홈페이지의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가 기준.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서류 종합평가가 진행돼요. 기초학업 역량 30%, 진로탐구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진로탐구 역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진로, 기초학업 역량, 진로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기초 학업 역량의 경우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적인 학업 능력 및 학습 태도를, 진로 탐구 역량의 경우 진로 개발을 위한 관심 및 탐구 활동을, 공동체 역량의 경우 학교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영상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수험생들은 서류 종합평가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서류평가가 끝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면접의 경우 평가 공정성을 위해 수험번호, 소속 고교, 성명, 서류평가 결과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진행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기초학업 역량, 진로탐구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면접은 면접자 1명과 면접위원 2명에서 3명으로 구성되어 개별 면접의 형태로 진행되고요. 면접 시간은 8분에서 10분 내외로 제출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면접의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의 경우 매년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면접평가 안내 영상을 보면 면접평가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지금까지 인하 미래인재 배수별 입시 결과를 보면 최초 합격 시에는 1배수 내의 수험생이 67.1% 최초 합격하였으나 최종 등록자를 살펴보면 서류평가 2배수 이하의 수험생이 50% 이상 최종 등록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면접 안내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에요. 단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는 한국사를 포함한 사회 과목을, 자연계열 학과 지원자는 과학 과목을 반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유전공 융합학부, 자유전공 융합학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자유전공 융합학부 지원자의 경우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교과 성적 산출 시에는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게 되며 A등급은 1등급, B등급은 2등급, C등급은 4등급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단,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미적용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같은 수시 모집이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돼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한 과목까지 총 4과목 중 2개 합 5등급 이내, 인문계열 모집 단위 및 자유전공 융합학부의 경우 2개 합 6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이 각 1등급이어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자연계열의 경우 탐구 반영 영역이 확대되었기에 수험생 부담이 완화되었어요. 단, 수험생은 해당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 내 응시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응시 과목 필수 응시 중요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의 경우 평균 50% 정도를 기록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과 충원율을 고려한 실 경쟁률은 1.53대 1 정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논술 우수자 전형이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3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교과 성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반영 방법이 동일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의예과 지원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그 점 또한 참고해 주세요.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데 교과 성적이 30%나 반영된다고 하니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보통 수험생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3에서 4등급과 5에서 6등급의 차이가 단 2점 차이로 논술 점수로 0.4점 차이이기에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논술 성적이 중요하며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경쟁률 자체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결시율을 고려한 실제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고사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로 수학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며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로 국어와 사회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또한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 진행되는데요. 수능 이후 충실히 대비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매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논술 모의고사, 논술 동영상, 논술 가이드북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해 본다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올해부터
온라인 논술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할 수 있다. 화이팅!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은 올해 총 1,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성적 100%로 수능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죠. 올해 눈여겨보시면 좋을 사항은 자유전공 융합학부 선발 인원 확대와 융합학부가 신설되었기에 수험생의 전공 탄생 및 전공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이에요. 학과별 분배치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공지될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인문계열 개별 모집 단위의 경우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탐구 25%를 반영하며 인문계열인 만큼 국어 과목의 비율이 높아요. 자연계열 개별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국어 25%, 수학 35%, 영어 10%, 탐구 30%로 수학 비율이 높고요. 영어의 경우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점수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부담이 적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사의 경우 등급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학부의 경우 개별 모집 단위와는 다르게 수능 점수를 반영하고 있어요. 인문계열 융합학부의 경우 국어 비율이 큰 A 유형과 탐구 비율이 큰 B 유형으로 나누어 수험생에게 유리한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융합학부 또한 수학 비율이 큰 A 유형과 탐구 비율이 큰 B 유형으로 나누어 수험생에게 유리한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융합학부는 수험생에게 유리한 환산 점수를 반영. 수능 점수 반영 방법도 알려주세요. 수능 전형의 경우 인문, 자연, 융합학부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반영합니다. 국어의 경우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수학의 경우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한 과목을 택하여 응시해야 하며 역시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영어의 경우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며 탐구의 경우에는 사회, 과학 구분 없이 두 과목을 택하여 자체 변환 표준 점수 평균을 반영합니다. 단과대학별 융합학부의 경우 인문 또는 자연계열 융합학부로 나눠집니다. 선택 과목별 가산점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수시 모집에 이어 정시 모집 관련 안내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입학 상담을 원하는 지원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인하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과 입학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 보면 진짜 손해겠네요. 진짜 꿀팁 많아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똑똑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25학년도 신입생이 될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수험생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화이팅!